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문화세뇌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개그맨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북한군, 연변 총각 등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당시 개그 콘서트를 보는 10대부터 온 세대의 국민들에게 친근한 북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토론을 하는 개그 방송에서는 뜬금없이 일본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것이 최근 3년 동안 TV방송이 무조건 반미 반일, 친중 친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를 중심으로요. 강성범은 충실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해왔으나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김제동은 한 번 강의료로 몇 천만 원을 땡기고 있고, 김미화는 낙하산으로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죠. 조국 집회에서 그렇게 연설을 열심히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6개월 전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방송을 하는데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며칠 전 방송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따 적폐분들 참 대단들 하십니다. 조국 전 장관 때 성공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해갖고 팀플레이 기가 막히게 하고 계시네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은 친일 적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엔 좀 쉽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깨시민들이 적폐분들 작전을 이미 한번 경험해봐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그분들은 뒤로 가기 해주세요. 제가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조국과 더불어 피해자이며 추미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친일 적폐랍니다. 반면 추미애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민들이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선동가이지 연예인입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대통령보다 김어준, 강성범과 같은 좌파 유튜브 방송들이 정말로 국가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지금 우파 유튜버에서 강성범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진실을 말해도 강성범과 같이 인지도가 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이 추미애는 잘못이 없다, 이러한 오해는 모두 극우 적폐들의 모략 때문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여드릴게요.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 잘하십니다. 강성범이 국내 사랑을 받는 걸 보고 개그맨 최국이란 자가 윤석열, 주호영 등 적폐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네요. 강성범님, 정확하게 짚어주시니 쏙쏙 들어오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런 방송 누가 봐?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영상마다 조회수가 수십만입니다. 개그맨이랑 연예인 활동을 수십 년 했는데 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언변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몇몇 분들이 걱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괜히 강성범이 고소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떳떳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면 주진우 방송에 나가서 해명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작에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혀가 길면 찔리는 게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강성범의 방송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고 1분 동안 광고를 꼭 띄웁니다. 한 달에 700만원씩 광고료를 받으면서 여기에 더 받으려고 광고를 합니다. 현재 유튜브 수입 예측 통계에 따르면 광고 하나당 약 37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범은 지금 유튜브로 월 1000만원씩 벌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굶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화상과외 광고, 헤드폰 광고, 김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치 유튜브를 하겠다는 건지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용호 기자의 폭로를 시작으로 성재준TV 등 우파 유튜브에서 강성범을 다루며 조금씩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강성범이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실제 제보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며 강성범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강성범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격이 아니라 엄마 품에 들어갔습니다. 주진우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해명을 합니다. 재밌는 점은 예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도 주진우 방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왜냐? 이 방송에서는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진우 방송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행사를 많이 잡아준다. 행사를 띄워준 값으로 돈 대신 여행을 시켜달라고 해서 갔더니 하필 리조트 밑이 그런 곳이었다. 도박을 한 건 맞는데 아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었고
아주 소액이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간 적이 없다고 하더니 증거가 나올 때마다 말이 바뀌는 것이 꼭 누구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절대로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연예인 음주운전을 검색하면 코리아데일리 뉴스에 개그맨 강성범은 2005년 5월 6일 음주운전으로 걸렸다고 나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를 고소하셔야죠. 왜 기사가 올라온 지 4년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나요? 그리고 강성범은 추가 해명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딴지일보입니다. 여기저기 두들겨 맞았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다. 25년차 방송인인지라 언론이나 그우들 공격은 이겨낼 굳은 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요즘 드는 생각은 저보다 몇백 배의 공격을 받은 조국님과 추미애님은 어땠을까 가늠조차 힘들답니다. 이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 강성범은 조국과 추미애 편이다. 그러니 딴지일보 구독하는 사람들아, 자기 편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 글에 댓글 약 1000개가 달리며 응원한다는 댓글로 가득 메웠습니다.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용호 연예부장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정말 영리합니다. 한 번에 패를 다 안 보여주고 상대방이 스스로 말려가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것은 저도 배워야겠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내가 준 2만원으로 게임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연예부장이 어디까지 취재했는지 알고 이렇게 쉽게 해명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성범은 큰일 났습니다. 그러게 남들 깔 때는 재밌었겠지요. 광고로 돈도 벌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사람들이 게시민이라고 해주니 기분 좋았겠죠.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면서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지적하기 이전에 본인부터 잘못한 것이 없나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요. 그런데 강성범 본인은 자신의 과거는 드러날 줄 모르고 마음껏 돌을 던지다가 결국 가장 빠른 하락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지 아니면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유한 삶을 살았는지 고민해야겠습니다. 강성범은 일본이 이렇게 막대하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썩어빠진 신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지각한 일부 국민들은 코미디 프로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풍자는 전혀 없고 선동만 하는 느낌이다. 현 정권 입맛에 맞춰 다른 나라만 까는 건 풍자가 아닌 아부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강행 땐 현장 체포한다.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할 것.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한마디 못하시나요? 국민들은 경제가 무너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1위인데 자기들은 무엇이 그리 기분이 좋으신가요? 제 방송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15 총선 출구조사에서 180석 압승이라는 결과를 보고도 이러한 쇼를 벌였습니다. 이러니 부정이라는 소리가 나오지요. 환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위기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답니다. 이게 불과 5달 전입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더니 거대 여당을 확보한 뒤에는 자기들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결혼식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추석 연휴를 맞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자서전 만화 축하연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의 초호화 호텔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이해찬의 만화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이 개최되었습니다. 살다 당대표가 자서전 내고 우상화를 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리고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김두관,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해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1972년 유신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정치를 한 지 50년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생 정치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회고록을 약 1년간 써서 본격적으로 남기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린 축하연은 다른 작가가 쓴 이해찬 전기 만화 축하연이고 내년에는 자기가 직접 자서전을 쓰겠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순신 전기인 칼의 노래, 삼국지와 같은 책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느 가족은 자기 자식에게 이해찬 전기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50년 정치를 했다는데 도대체 업적이 무엇인가요? 이 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이해찬도 그렇고 업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30대 중반까지 학생운동만 하던 사람이 김대중의 눈에 들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는지, 그리고 7선 국회의원입니다. 이력을 보세요.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한 활동인가요? 그냥 자기 권력을 위해 쫓아온 사람입니다. 이번 축하연의 다른 연설자들의 발언도 기가 찹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영화배우가 됐으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송곳, 면도날, 버럭해찬 등 마땅한 배역이 없을 텐데랍니다. 없긴요. 해골찬, 사케찬 많죠. 그러면서 민주정부 13년 역사이자 주역이랍니다. 제가 볼 때 적폐의 주역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심지어 만화 발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가의 성공보다는 정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자기가 이해찬의 뒤를 따라다니기를 잘했고 행운이랍니다. 너무나 철길을 잘 깔아놓으셔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레일 위를 달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본인은 정치적 라인을 잘 탔습니다만 국민들은 지옥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추석에 고향집 가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호텔에서 피로연을 즐기다뇨. 그리고 이낙연 승승장구하며 대통령길에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드디어 큰 실수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재명은 애초에 통신비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죠. 어차피 통신사로 돈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낙연과 민주당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을 밀어붙였습니다. 왜냐? 그동안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일 추경에서 통신비 5,200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전 국민 지원에서 수정하여 35세부터 64세까지는 통신비 지원을 하지 않겠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초악수를 뒀습니다. 사실 35세부터 64세를 제외한 이유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대대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연령대입니다. 지금 공공의대, 비정규직 문제로 등을 돌린 20대, 30대 초반에게 표심을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파 성향이 강한 65세에게도 지원을 해서 민주당은 돈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면 그 외 3040은 집토끼죠. 굳이 지원 안 해줘도 어차피 뽑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음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난하냐 이낙연, 대통령 물 건너갔다. 당신은 아니요.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뻘짓했네. 여당에서 이번에 실수가 너무 많다. 이젠 실수로 보이지가 않네. 2만원에 40대 50대는 짜증만 난다. 버림받은 세대도 아니고. 마지막 댓글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정부를 밀어준 3040, 50세대는 3년간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선별 지급을 하려면 소득 자산 기준으로 하던가요. 예산을 다 써버려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소득으로 나누자니 또 인력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편하게 나이로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5,300억 원을 추경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 35세에서 64세는 대부분 고정 수입이 있어서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고정 수입이 없어서 줬습니까? 결국 다음 보궐선거 전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번 더 뿌린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 수입 얘기를 하나요? 노래방을 4월달에 창업했던 저희 동네 아저씨는 지금 9월까지 20일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돈을 아껴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무료 접종 백신 배달 사고로 1,100억 원이 날렸기 때문입니다. 백신 유통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가 맡아서 유통을 하다가 세금 1,000억을 날려먹었습니다. 정말 뭐 하나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언론이 국가를 견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대체제로 유튜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젊은 시각 방송은 청년의 시각에서 진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